누가 봐도 지나가다 보면 아유 이쁘다 이런 거 하나 소유해서 월세 따박따박 서울에서 받고 싶다 라고 싶어지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웅장해 보입니다. 적급자재인 드라이피트 마감이 아니라요, 투톤 컬러의 세련된 타일 마감과 바닥 면적을 남김없이 꽉꽉 채워 잘 지어진 원룸 건물로 보입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길고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망했고 목표로 했던 것들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하나 뿌듯한 거 하나 취득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번 24년도 끝나기 전에 알짜배기 부동산 하나 취득해 놓으면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 들고 왔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이냐? 우리는 항상 갈망하죠. 일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해도 근로소득 없이도 임대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월급만큼의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가구 건물 혹은 원룸 주택이 될 수 있겠죠, 서울에서요. 자, 하지만 이런 다가구 건물들은 일반 투자 시장에서는 사기가 힘듭니다. 왜? 너무 높은 가격에 호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경매는요, 법원 시스템 자체가 유찰을 시킵니다. 사지 않으면 서울은 20%, 수도권 및 지방은 30%씩 계속 다운시키죠. 결국 반값까지 떨어진 아주 우량한 다가구 건물을 경매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도요, 거의 시세 대비 반값까지 하락한 금액대이고요. 그리고 임대 수요가 마르지 않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현재 신축급 원룸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강아지 엄청 귀여워. 강아지 엄청 귀여워요. 강아지도 저렇게 걸어다니는 우리 관악구의 경매 물건이며, 그리고 인근에는요, 낙성대역 2호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마르지 않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신축급 뒤에 보시죠? 신축급 다가구 다세대 여기도 보이시죠? 그리고 주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저렇게 다가구 다세대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 뭐겠어요?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원룸 건물을 취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옥션을 보면서요, 상세 내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며 물건 정면은 다가구 원룸형 건물입니다. 자, 토지 약 40평, 건물 102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15억대 시작, 현재 12억 4천만 원까지 유찰 상태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매 물건은요, 2015년도에 사용 승인된 준신축급 건물이며 낙성대역 인근이라 토지의 감정가만 12억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오늘 경매 물건은 땅값만 포함된 금액이며 준신축급 원룸 건물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즉 낙찰주 시 무조건 이기는 투자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건물의 현황은요, 지층부터 3층까지 구성된 건물이며 전체 호실을 원룸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의 권리사항으로는 2015년도 07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 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의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입되어 있지만 전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인수되는 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시세 대비 저렴하게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물건지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지하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2호선 낙성대역까지 근접되어 있어 풍부한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 학교, 용지, 공원까지 구성된 입지라 생활 인프라의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자, 현 경매물건지 인근으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인 낙성대역 및 사당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황금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는 용산 업무지구가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강남 3구의 진입성이 빠릅니다. 그 외 서울대 관악 캠퍼스까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도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같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보합장에는요, 아무 부동산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대지권 일부를 포함한
아주 거품이 가득 들어간 아파트, 빌라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는 대지권, 토지를 내 땅을 내 발로 밟을 수 있는 토지를 전부 소유한 원룸형 주택 건물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매 물건 눈여겨보시면서 저와 같이 건물주의 꿈을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우리 경매 물건 목적물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건물이요, 신축급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로 조건부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4m 정도 되는 포장도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갖추고 있죠. 주변에 보면 이렇게 준신축급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이 금색 포인트를 준 현관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련된 원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다 보면 아유 이쁘다, 이런 거 하나 소유해서 월세 따박따박 서울에서 받고 싶다 라고 싶어지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웅장해 보입니다. 적급자재인 드라이피트 마감이 아니라요, 투톤 컬러의 세련된 타일 마감과 바닥 면적을 남김없이 꽉꽉 채워 잘 지어진 원룸 건물로 보입니다. 자, 건물의 총 층수는요 3층이고요. 옥탑도 위에 보시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 저렇게 조립식 패널로 확장된 부분 있으시죠? 보통 저런 거는 위반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사용 승인 받고 준공 받고 나서 위에 뚜껑 씌워서 추가 면적을 확보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다가구 건물들 다 저런 형태로 되어 있죠. 옆에 건물도 되어 있죠. 이런 거 다 불법이에요. 저런 거 원래 사실상 보면 현재 지층부터 3층까지 전부 원룸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낙찰 즉시 사용 수익화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해당 인근 지역은요 사당 및 낙성대역 인근이라 토지의 감정가만 약 12억대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최저가는 12억대로 땅값만 포함됐어요. 그럼 오늘 건물 100평대거든요. 감가상각을 적용하더라도 평당 5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5억. 5억을 공짜로 받는 겁니다. 이 건물 공짜예요. 땅만 사면 건물은 공짜다. 아주 유니크하게 이렇게 보합장 아니면 사실상 보기 어려운 금액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저거 이면도로거든요. 이거 이면도로 뒤에다가 저런 건물도 지어 올렸어요. 와, 저 건물은 대단하다. 저렇게 이면도로 뒷부분에 있는 건물들은요 공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자재 운반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민원 처리부터 해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도 아닌데 저렇게 지어놨다는 건 뭐겠습니까? 수익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주변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조건은 좋다. 도로 포장 조건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측면도에 한 2대 정도 꽉꽉 밀어 넣으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차의 편의시설은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원룸형 주택 건물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편이지만 역 인근과 버스 정류장이 다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제시 외죠.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의 청 상태가 약간 불량하네요. 이런 거는 뭐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부 타일 깨짐, 마감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상태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일부 언덕을 끼고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지층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축하면 지층 못 팝니다. 근데 지층이 있다는 건 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층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언덕을 일부 끼고 있어서 사실상 1층의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임대소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잠긴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최고죠. 창문 이 정도야. 그럼 뭐예요? 이 집에 선크림 바르고 있어야 돼. 다 타버려 그냥. 이 정도면 사람 살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만 안 되면 좋긴 하겠다. 사실상 그죠? 그리고 우리 정면부터 한번 볼까요? 정면부 보면 저기 보안 카메라 떨어졌네. 저걸 보수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후면부 보안 카메라는 제대로 달려 있네요. 측면 후면부. 건물 상태 깨끗해 보입니다.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의 우편함 상태 101호부터 전체 600 공용까지 501호까지 전체 호실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경매가 나와서요. 구독자예요. 아, 보게.
아 그래? 네 여기 경매가 나와서 계속 영상을 찍다가 쳐다봐 계속. 약간 싸울 듯한 얼굴로 쳐다보세요. 어르신분이. 그냥 저는 원래 보면 그냥 쳐다보면 인사부터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부터 해요. 그러면 보통 왜 오셨나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도 역시나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구독자예요 이러더라고요. 구독자면 그럼 좀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매 나왔어요. 네. 아유 잘 보고 있어요 이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음부터 상냥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저 보시면 좀 상냥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편함 상태. 층별로 한 개 오실, 두 개 오실씩 있어요. 101호, 102호. 이게 지층이에요. 지층이고 나머지 오실은 이게 201호, 202호로 돼 있는데 지층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게 1층입니다. 사실상 1층. 301호, 302호, 401호 다 있죠. 우편함, 반송함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상태는 깔끔합니다.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자, 위에 천연 상태도 누수랑 크랙은 없고요. 자, 들어가서 내부 시설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니까 더 신축급 같아. 그냥 이제 막 지어진 건물로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임대 수요는 빠르게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천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용등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천장 깔끔하고요. 바닥 상태 타일 깨짐 없이 깨끗합니다. 괜찮아요. 계단 청소 방문일지 계속 적혀 있는 걸로 보아 지속적인 관리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 똘똘한 채 서울에 사놓고서 나는 여행 다니고 내 부동산이 일을 해주고 이러면 아주 이상적인 노후 걱정이 필요 없겠죠. 든든하겠죠. 이 정도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건물 지층이 있었죠. 지층 내려가 볼게요. 지하는 20평이고요.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개 호실. 이게 지인 우리가 약간 언덕에 껴있는 상태라 지층 B1호로 해놓지 않고 그냥 101호로 해놨네요. 101호, 102호. 약 10평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투룸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관 상태 보여드릴게요. 제가 깨끗합니다. 지층에 들어오면 습이나 물이 자박자박 고여있거나 곰팡이의 냄새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실상 1층의 효과를 받아보기 때문에 깨끗해 보입니다. 여긴 창고 시설도 따로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우산도 걸려있는 걸로 보아 임대차 구성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닥 상태 보세요. 지하인데도 깨끗해요. 냄새, 습한 냄새 하나도 없습니다. 임대 구성은 충분히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층도 지층과 동일한 20평대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고급 주택에만 있는 벽화가 미쳤죠?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사시는 거예요. 이런 감각적인 피카소의 느낌이 살짝 있는, 죄송합니다. 여튼 이런 벽화도 우리가 사서 구입할 수 있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간 우울해. 이렇게 우울하지 오늘따라. 나와서 이 벽화를 보면서 우울함을 달랠 수 있는 이거까지 전부 사는 거다. 건물주의 애착이 느껴지죠. 원래 이런 데다 이런 거 안 집어넣는데 잘 지으려고 노력한 건물로 보여집니다. 201호 상태요. 202호 약 투룸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한층 더 올라가 보시죠. 2층으로. 자, 소화기 설치되어 있고요. 화재 설비에 301호, 302호 아주 깔끔합니다. 스마트 도어락, 인터폰 괜찮고요. 상태는 매우 흡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일러실이겠죠. 별도에 구성되어 있고요. 한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스피드하게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딱 달라. 현관문 자체가 웅장합니다. 빠바바밤. 누가 봐도 주인 세대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인터폰 보세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죠? 한마디로 맨 탑층에는 실제로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하부층에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임대 수익 2마리 토끼 전부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건물로 보여집니다. 3층은 401호로 되어 있지만 지층이 1층이기 때문에 1호로 101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입니다. 401호. 안녕하세요. 네,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요. 혹시 연장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나가실 건지 나중에 낙찰자 오면
옥탑 3평이죠. 이게 방 원룸이죠. 나중에 뭐 보증금 반환 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답변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옥탑에 거주 중이신 우리 임차인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내용은 내려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401호는 너무 예쁘네요. 현관문 자체가 주인 세대다 라고 보여지는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하나 더 올라가고 옥탑에 한 개 호실 더 있어요. 여기가 공부상으로는 이제 3평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장을 했어요. 위에 그 아까 전에 옥탑 보셨죠? 이렇게 조립식 가건물 형태로 확장을 좀 시켜놓은 상태라 아까 물어보니까 투룸 나온다고 했습니다. 투룸. 실거주할 때는 전혀 문제 없이 거주의 의사를 하고 있다. 충분히 임대 구성이 가능한 호실, 추가 호실이 서브로 배치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옥상 열려 있으면 볼까요? 옥상 열려 있네요. 들어보시죠. 옥상. 근데 나 옥상 이런 거 올라가는 게 무서운 게 개가 있을까봐. 가끔 옥상에 개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거. 근데 무서워, 솔직히.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다는 건 목줄을 안 차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추리해보면 몸통 반만한 강아지가 목줄을 안 차고 문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을 뻔했어요. 그죠? 문 조금만 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꼬리 살짝 보이죠? 얼굴 보이죠? 방금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풀이 좀 무성하다. 무성하고 요놈이 확장된 거라 옥탑이 좀 적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투룸이 나왔구나. 올라오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요. 오늘 잠깐 비가 왔거든요. 저기 하수구에 좀 막혀 있는 게 있나 보네요. 공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배관을 따로 뽑던가 이러면은 밑에 하부층에 누수까지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공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임차인들 인터뷰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누수나 결로나 이런 거의 현상이 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바닥 상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외관은 깨끗했는데, 그죠? 내려가서 최종 총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자, 지금 경매물건을 전체 다 보고 내려왔습니다. 아까 임차인분 내려오다가 아까 만났다고 했죠? 임차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바쁘다. 약속이 있다. 가야 된다. 라고 하셔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봤죠. 경매 나온 거 물건 있었는데 혹시 연장 의사 있냐? 그런데 이거는 대답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연장의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원래 보통 그냥 나갈 거예요. 돈 받아야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대답을 좀 회피했다는 건 나는 뭐 크게 만족한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증축을 통해 투룸을 확보한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의 전체 임대가 맞춰져 있고 잘 운영 중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즉시 공실 걱정 없이요. 임대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우선 현황상 상태를 보면은 4m 이상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고요. 언덕을 살짝 끼고 있어서 지층이 있어요. 우리 건물이 지층이 있는데 1층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이젠 지층 못 만든다니까. 지층에 대한 서비스 면적을 받아서 2개 호실의 임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건물의 컨디션도 괜찮았죠?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외관상 타일 마감, 깨짐, 크랙 그런 거 없이요. 건물 아주 투톤 컬러의 타일 마감으로 예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내부 상태도요. 상당히 쾌적했습니다. 청소 상태, 위생 상태, 그리고 뭐 타일 깨짐이나 누수에 대한 치명적인 하자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현관문 상태도 아주 깔끔했어요. 인터폰, 스마트 도어락, 내부 시설까지 잘 갖춰진 부동산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층별 상태도 괜찮았고 아까 벽화 보셨어요? 1층에는 벽화가 예쁜 벽화가 있어서 내가 좀 감성에 젖어들고 싶다. 내가 좀 사색을 즐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벽화를 가끔 보러 나오면 되겠죠. 여튼 벽화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관리 상태 괜찮았고요.
마지막에 주인 세대 3층에 한 개 허실 하나 있었죠. 거기는 현관문 상태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최소 투룸 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인 세대에 운영할 수 있는 평형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탑에 확장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투룸에 임대 구성을 가능할 수 있게끔 추가 호실이 하나 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경매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안 들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옥상을 들어가 보니까 무단 증축된 건물 때문에 굉장히 협소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드 부분에 그 물 자박자박 고여 있는 거 있죠. 그러면 부식을 통해 하단층에 일부 누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공사가 조금 시급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전부 다 양호하고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 경매물건지 우리 스펙과 비슷한 매물의 시세는요. 약 17억대의 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물건은 약 12억대로 안전마진은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경매물건지 인근으로 모아타운, 신속 통합계획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개발에 대한 향후 지가 상승과 압력 또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점을 좋아해 항상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기 때문에 단점을 꼭 들으셔야 돼. 그래서 단점도 저는 무조건 단점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낙성대 및 사당역 인근이긴 하지만 우리 경매물건은 이면도로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폭을 가지고 있어서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에 속하죠. 자, 우리 도로폭 조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메인 도로였으면 좋겠는데 메인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언덕으로 구성된 일부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건물이라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걷기에는 인근이지만 언덕이 일부 껴있기 때문에 걷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불편성도 있죠. 아까 주차 시설에 대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편의성도 일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은 이 오늘 해당 경매 물건은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까 카메라로 보여드렸죠. 4층 부분에 졸업식 패널로 확정된 부분들, 그런 건 원래 위반 건축물이다. 근데 주변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충분히 경락자금 대출도 가능하고요. 양성화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건은요, 직접 채권자랑 통화도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위반 건축물 범위가 크지 않다, 크게 문제되진 않는 물건이다 라고 전달도 받았던 항목입니다. 자, 최종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폭이 좀 적고요, 위반 건축물이 적발된 단점도 있고요.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현 경매 최저가가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저런 사람들 다 명도 어떻게 하냐, 보증금 일부 비배당이 들어가신 분들도 발생되는데 명도 저항이 심하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골머리 썩지 않겠냐, 그럴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우리를 기다려요.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낙찰을 받아가야 배당을 받을 거 아니야, 일부라도. 나머지 못 받아 배당된 부분들은 현 소유자에게 채권 추심을 통해 소송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매 투자인들은요, 적극적으로 입찰을 해주셔야 임차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임차인들이 저를 만나고 뭐라고 해요. 저는 임차인들 많이 만나죠. 만나면 저보고 막 왜 왔냐고 막 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 꺼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뭐라고 임차인이. 오히려 난 빨리 투자자들이 낙찰 받았으면 좋겠다, 집 좋다, 보여주겠다,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명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일부 나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매 나온 사람들한테 우편 보내갖고 명도 대신해 줄 테니까 명도 비용의 50%만 달라, 이렇게 컨설팅 업체들이 껴버리면 그 나쁜 사람들이 1,000만 원 안 주면 나 너네 점유를 바꿔가면서 강제 집행 1년, 2년, 3년까지 끌어낼 수 있다. 널 고통 주겠다. 너 한번 죽어봐라. 막 이러면서 막 악의적으로 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컨설팅 해주는 회사. 그런 회사가 껴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회사 껴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싹 다 징역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줄게 제가. 그냥 다 백기 들고 바로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냥 제 이름만 들면 알 겁니다. 바로 나가요. 우리 선량한 낙찰자분, 임차인분들을 괴롭혀요. 어디서? 그런 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처 여기 적어드릴게. 적어주세요. 제가 다
전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명도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인들을 배려한다는 생각과 임차인분들과 같이 상생한다는 생각, 선한 경매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사회에 혈액순환이 통할 수 있는 경매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경매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매 물건도요, 현장 임장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성 여부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연말되고 연초되면은 계획들도 세우시죠. 그럼 색다른 이렇게 도전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나는 내년에는 꼭 몸무게를 5kg를 뺄 거야, 10kg를 뺄 거야, 몸짱이 될 거야, 금연을 할 거야, 금주를 할 거야, 뭐 이런 목표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비난합니다. 야,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네가 금연 못한다에 내 오른손 건다, 금주 못한다에 내 오른손 건다, 이러면서 나의 목표를 조롱하듯이 비웃고 비난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를 비난했고 우리를 무시했고 우리를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성공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희열은요,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안 된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성공해서 그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큰 희열은 없어요. 그게 그 가장 큰 복수입니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보다 더 월등하게 잘나서 혹은 성공해서 그분들에게 앞에 나섰을 때 그 희열,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들 저랑 같이 만들어 가 보시죠. 소액 경매를 통해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디벨로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디벨로퍼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디벨로퍼가 아니니까. 저는 수차례 건물을 짓고 분양하고 운영하고 매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름한 부동산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땅을 가지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소액 경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벨로퍼가 되는 이 로드맵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디벨로퍼가 돼보도록 하시죠.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죠. 아셨죠? 우리 그리고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나를 비난했고 비웃었던 분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가치가 뛰어나고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